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에코프로 주가의 적정가 정도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회사 나오고 나서 뭐 금액 나오고 나서든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어떤 상황이셨는지 한번 얘기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저기 유튜브 출연 안 했고요. 네. 그게 좀 메인 아니었고 제일 메인은 이제 책 쓰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유료 강좌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니까 이제 2차 전지가 고평가돼 있다는 얘기를 이제 금감원장도 하고 지금 증권사에서도 한결같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고평가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저평가돼 있는 거거든요. 밸류에이션이란 어떤 건지 이제 가치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해야 맞는 건지 런칭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보고 배우라고 그거를 제일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집회 가서도 많이 들었는데 예. 개미 선봉장 증권가 다이 주식 게임 영웅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부담스럽거나 그런 별명도 있어서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다 그런 거 아셨어요? 없고요. 다 좋고 그렇지도 않고요. 제가 이제 인티비여갖고 INTP였는데 INTP세요? INTP인데 예, 극도의 제가 INTP여갖고 원래 저는 성격이 뭐랄까 극도의 아웃사이더예요. 예, 고독하게 있는 걸 혼자 있는 걸 사실 제일 즐기는데 어떻게 하다 이게 진짜 사실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역할 유튜브 가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이제 앞에 선봉에 서가지고 하는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일, 하기 싫어하는 일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충분히 그럼 이제 금당국이 포지션을 좀 전환할 가능성이 정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카르텔이 문제인 거고 카르텔이 형성되지 않게 이제 제대로 견제와 균형, 그다음에 감시 감독이 작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조직을 바꾸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불법 공매도도 그래서 에코프로는 근데 원래 일전에도 추천하시던 종목에도 있었잖아요. 예. 그때 막 계좌도 막 보여주셔서 지금도 그럼 그때 가지고 계시던 것들을 길게 갖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여기 추가 매수에 나서셨다는 건 그래도 반등 결국에는 오를 거고 이제 밸류에이션이 충분하게 평가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셔서 그렇습니다.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 3년 갖고 할 거 아니면 사실 생각하지 마라 이제 말씀 많이 드리는 게 이게 이제 가치하고 가격 간의 이제 괴리. 그러니까 원래 이 회사가 받아야 될 이제 본질 가치에 비해 갖고 가격이 되게 이제 저렴하게 거래될 때 사는 그게 이제 이른바 소위 얘기하는 가치 투자거든요. 대략 한 3년 정도 갖고 가면 합리적인 수익으로 돌아와요. 자연적으로. 그게 이제 시장의 가격 발굴 기능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적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최소 기간을 내가 3년이라고 보고 투자를 해야 그래야지 그게 이제 가치 투자를 통해서 내가 수익을 이제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럼 작가님 에코프로가 150일 때는 뭐 지금 매수해라 이런 타이밍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는 거고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에코프로 주가의 적정가 정도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2026년 그러니까 이제 3년 항상 기준으로 봐야 되고요.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건 3년 뒤에 적정 주가가 얼마큼 될 거다는 거를 내가 이제 밸류에이션 이런 작업을 통해서 가치 평가라는 작업을 통해서 이제 답을 내서 적정 주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요. 제가 지금 현재 내고 있는 건 한 500만 원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150일 때 사도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3년만 기다리면 3년만 기다리면 그 전체가 이긴 거잖아요. 3년은 기다릴 거면 3년간 갖고 갈 거면 어떤 가격에 사더라도 문제는 없는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으니까 지금 사는 거 미친 거다. 더 싸게도 그럼요. 예. 투자자분들에게 어쨌든 뭐 가치 투자 3년 얘기해 주셨는데 그 3년 동안 이제 버틸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그러니까 버틸 자신 없으면 애초부터 들어오면 안 되고. 그래서 3년 동안 여러 번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국내 대내 변수가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배터리 산업에 좀 직접적인 영향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죠. 없다고 아예 없는 얘기입니다. 아예 관계 없는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3년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3일 뒤나 3주 뒤, 석 달 뒤에 주가를 예측하는 게 3년 뒤에 주가를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3년 뒤에 주가를 예측하는 게 훨씬 더 쉽고요. 이제 석 달 뒤, 그 다음에 3주 뒤, 3시간 뒤에 주가를 예측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이 장기적으로 가면 3년이라는 이제 좀 기간을 가면 결국은 그 기업의 성과와 이제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고 딱 두 가지만 보면 되거든요. 이제 이 기업이 3년 동안 이익을 얼마나 많이 벌어들이고 성장할 건가 하고 그 3년 동안 이익을 얼마나 벌어들이고 성장하는 거 그 가치에 대해서 그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적정한가 하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성장과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실적과 그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이 두 가지만 보면 3년 뒤에 주가가 예측이 가능한데 그에 비해서 3개월이나 석 달이나 3개월이나 3주나 3시간 뒤에 주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 방금 말씀하신 이제 전쟁 같은 이런 이제 그런 뭐 돌발 사태란 돌발 악재나 돌발 보제 같은 거 그다음에 수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장의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주가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장기 주가는 반대로 이제 딱 두 가지만 보면 되니까 예측이 쉬운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두 가지를 제대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 산업의 특성, 산업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이해가 되게 필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해서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그게 사실 제대로 된 주식 투자 방법이 주식 투자에 대한 교육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대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사실 많이 노력한 거고요.